안녕하십니까. 리틀 버럭쌤TV의 라일락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연말이 성큼 다가왔네요. 올 한해 주식시장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윗선에서 하는 정책적으로도 안정이 되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양시장은 약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0.44% 하락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0.66%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본다라고 하면 역배열 구간이고요. 추세적으로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바닥을 잡았을지 돌려주고 다시 한번 내려올지 아니면은 바로 내려올지 이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당연히 미국 시장의 하락은 시작도 안 했지만 그렇다고 쉽게 조정을 받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장이랑 디커플링이 심화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불확실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현재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65원, 현재 1465원이 되고 있습니다. 1500원이 가면은 진짜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생긴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1500원 쭉쭉 넘어서 1600원 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돌파를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또 기회의 시장이 올 수가 있겠죠.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현금 비중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는 버럭셀이 있으니까 잘 해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거래대금을 6.1조 기록을 하였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5천억 많은 6.6조를 기록하며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급이 엄청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어요. 특히 코스닥에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선물에 대한 부분도 기관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기관에서 금융투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은 코스닥에선 순매수를 하였지만 제약바이오를 매수한 것 같아요. 근데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함께 동반 순매도를 하면서 금융투자가 이 매물을 받아준 것 같습니다. 금일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거래대금 상위가 삼성전자 맞죠? 코스닥 거래대금 아니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늘 큰 거래량을 발생시키진 않았지만 대략 보게 되면 5,600억 정도, 여기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팔았고, 그리고 개인이 또 순매수를 한 점, 수급이 계속 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와줬고요. 여기에서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조정 받았다가 신고가를 뚫어낼,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신고가를 뚫어낼 수도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다 못 올라오는 자리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은 다음에 상승, 손절 라인은 당연히 여기를 잡든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 월 차트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잠시만요. 추세에 따르는 상승이 쭉 나와 주었다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와 주었고,
오버슈팅이 나와 주었는데 오버슈팅이 나온 거는 반드시 버럭 라인을 깨게 돼 있다. 왜냐면은 RSI가 꺾였기 때문이죠. 꺾였고 여기 지금 조정받아 내려오는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여기를 막 빵빵빵 뜨고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여기서 버럭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거고 이어가면서 올라올 거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시장의 상승에 따라서 다시 뚫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답이 없는데요. 월봉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38% 가량 하락을 했고 거의 40%입니다. 밑꼬리까지 하면은 40%가 넘었네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해주는 타였으나 다시 신저가를 위협하고 있는 일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고점을 넘겨주는 양봉이 나와주거나 이렇게 나와주면은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양분이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바닥은 깨기 힘들 거다 라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진짜 계속 주구장창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순매수 3, 4일상인가요? 순매수 상자가 왜 안 켜지죠? 금융투자의 매물로 보이는 추측이 되는 그런 기관의 매수세일 거라 보니까 수급이 완전하게 꼬여버렸습니다. 만약에 기관이 판 거를 아니 외국인이 판 거를 기관이 바깥 받아주면서 손바뀜 현상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정말 무거운 상태다. 여기에는 뭐 수많은 개미들도 있을 거고 신용들도 섞여 있을 거고 이거 다 죽인 다음에 올라가겠죠. 다 죽인 다음에 신저가를 내고 장대 음봉 쫙 나온 다음에 거래량 쫙 터지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답답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약세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 죽었어요. 차트가 원익 IPS 차트 죽었죠. 동진캐 세미캠 차트 완전히 죽었죠.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 얘는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고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여기를 깨버렸죠.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에요. 하방이격 버렸다가 첫 역배열에선 62평 밑에선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못 가고 저항을 받고 조정 받았다가 올라와서 이제 올라왔다가 슈팅 저항 맞고 지금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타 소부장 종목들보다는 강한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쉽게 올라오기 힘들겠죠. 왜냐면은 이것이 다 매물입니다. 매물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오지 못할 거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뭐 유상증자에 대한 개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해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DB하이텍 차트 죽었고요. 하나마이크론 죽었습니다. PSK 홀딩스가 오늘 상승을 반등을 해줬는데 다 죽은 차트예요.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주성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추세적인 상승 쭉 상승을 해줬다가 다 저항이거든요. 여기 저항 그리고 여기도 올라오면 저항입니다. 왜냐면은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곳을 깼기 때문에 여기는 죄다 매물대거든요. 근데 만약에 PSK 홀딩스가 여기에서 뭐 조정 받았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여기에 있는 저항권에 올라왔다 라고 하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뭐 개별 이슈에 의해 그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역배열 초입구에 접어들었고 62평에 역배열 진입한 다음에 이제 62평 오게 되면은 뭐 대부분 저항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가 매물대이기 때문에 저항 깼던 다중바닥을 깼던 곳이 저항이다 보니까 쉽게 올라오기는 쉽지 않다.
역배열 진입한 다음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아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 버럭쌤 TV를 보시면은 공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흡프스프라는 HPSP 차트 죽었고요. 이노스 첨단 소재, 펜트론 다 죽었습니다. 제우스, 파크 시스템즈는 이례적으로 다른 소부장주에 비해서 바닥 잡아주고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줬다가 조정 깊게 받았다가 반등을 해준 여기에서 돌려주면서 상승이 나와줘야 되고, 일단 이 자리 깨면은 불편하겠죠. 이 자리 깨면은 죽으러 가는 거고요. 유진테크, KC텍, 두산테스나 다 차트가 역배열이고 죽었습니다. 동나라텍은 뭐 이거는 개별 세력주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난 갈 길 갈란다 하면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죠.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동나텍은 뭐 제약바이오랑도 연관이 있고 반도체랑도 연관이 있고 뭐 2차전지도 한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재료와 이슈가 다방면으로 섞여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에로티베캠도 죽었고요. 파인테크닉스도 뭐 요 근래에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뭐 죽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LX세미콘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지금 몇몇 종목들만 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지, 다른 종목들은 다 차트가 지금 죽어있는 상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매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까요? 월차트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RSI를 2사이클에서 끊었죠. 조정입니다. 그러면은 버럭라인 밑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것처럼 여기는 심지어 RSI를 3사이클을 내고 깼기 때문에 버럭라인 반드시 깨고 볼배 하단까지 저는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했다가 꼬꾸라진 버럭라인 밑에서 볼배 하단까지 깨져주면 땡큐고요. 볼배 하단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해준다면 볼배 하단에서는 매수를 해볼 부분이 충분히 있겠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에서 하방 이격이 존재하는 1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반등하는 시장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가 있겠다 라는 논리도 성립이 되겠죠. 반도체는 이쯤 하겠고요. 2차전지 시장이 연일 약세입니다. 한번 차트 쭉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신저가 및 반등했다가 다시 그 신저가 근처에 진입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방 인격을 벌이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 하면은 에코프로 그룹주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하방 인격을 벌였습니다. 하방 인격을 벌였고 20%, 23%, 24%가량 벌어 있고, 아직 하락에 대한 여지가 이렇게 빵! 거래량 빵! 이런 식으로 터져준다고 하면은 바닥이 잡히잖아. 하방격으로 매수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무방한 차트로 보입니다. 지금 월차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엄청난 상승을 만들고 바닥에서 몇 프로예요? 5600%네요. 56배가 오르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온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버럭라인 깨고 볼배 하단을 터치를 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했다가 꼬꾸라진 이 부분 다 저항받고,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을 쭉 만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하락도 아니죠. 그냥 내리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여기에서 만약에 볼배 하단을 쭉 만드는 요 봉을 그리면서 거래를 태운다. 월차트랑 2차트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과감하게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는 이미 신저가입니다. 에코프로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야 정말 대단하네요. 여기에서 1200% 오르고 지금 고점에서
80%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깡통입니다. 깡통 그냥. 여기에 물린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지금 하방 이격은 하지만 우리 없기 때문에 접근을 지금 해볼 수가 있다. 하방 이격 20% 벌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지긴 했지만 한 요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다시 담아볼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현재 신저가, 얘도 하방인격이죠. 이렇게 25%까지 벌어놓은 상태고, 포스코 홀딩스도 하방인격이 됐을까요? 하방인격이 아직 안 됐네요. 대형주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접근을 노방하겠지만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여기 깨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지고, 지금 트럼프가 뭐 보조금을 폐지를 하니 뭐 관세를 올리니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방인격을 버리고 내려갔다고 했어도 LNF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가 매물대거든요. 외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파동을 그리다가 다중바닥을 형성했던 이 자리를 깨게 되면은 올라와봤자 다 저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했을 때 선물 매도나 공매도가 된다면 공매도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배열에서 진입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일단 뭐 차트가 완전 죽은 차트이기 때문에 더 설명은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LG에너솔루션이 신저가에서는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차트긴 한데 죽어가고 있죠. 여기서 정배열 만들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2차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답답한 섹터입니다. 한때 진짜 엄청난 섹터였는데 답답한 섹터로 전락을 하였네요. 이래서 주식이 힘든 겁니다. 다른 건 볼 것도 없고요. 오늘 조선주들이 신고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ETF를 보시면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고 한화 엔진도 신고가, 그리고 하나 오션은 올라올 수 없는 자리에서 매물대에서 강력하게 서주는 모습 거래 태우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신고가, 현대중공업은 오늘 대장이었죠. 강력하게 신고가를 써주는 모습. 뭐 이슈에 대한 부분은 미국과 인도, 미국 시장 진출에 이어서 인도 시장도 진출을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씌우면서 이례적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여기 지금 RSI 과매수권 진입을 했고요. 지금 뭐 버럭 라인이 이제 막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 상승에 대한 현재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 오버슈팅 구간이 전일 다 정리를 했는데 오늘 남은 매물 다 정리를 했고요. 쌤 감사드립니다.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보다는 신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안정권이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올라와 있다. 한라INS 기자재 신고가 썼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인데 워낙 먼저 상승했다 보니까 살짝 약세인 모습. 태광, KSP, 효성중공업, 하이로코리아, 한국카본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하네요. 이렇게 오늘 조선주들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보다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오늘 시장보다 강했는데요. SM부터 해가지고 YG 엔터, 그리고 JYP는 역배열에서 정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구간에서 장기평을 뚫는 RSI 과매수권이 나왔다가 꺾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승하다가도 62평 보러 옵니다. 62평 보러 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선물 매도로 수익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뭐 보합권이고요. 비중 조절만 잘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로봇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급등해준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오픈 AI에서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방안 논의 소식 및 조선업계에서도 로봇 도입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면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였고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젠 R&M 급등해 주었고 신규 상승주네요. 파인 에스 미케닉스 어디 있나요? PNS 미케닉스 죄송합니다. PNS 미케닉스입니다. 신규 상승 종목주고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로봇 테마들이 급등을 했고 5G 오랜만에 상승을 하였는데 미국 5G 설비 투자 활성화 기대감으로 KMW, 솔리드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 이렇게 종목들이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방을 막아주었는데요. 알테오젠이 1.86% 상승 마감. 아직 제약바이오가 죽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 없어요. 이걸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서 여기 있는 이 거래량을 잡아주는 양봉의 캔들이 오면서 62평 안차겠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신고가를 낼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시총 상위를 이루고 있는데 2차전지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죠. 죽어가고 있다가 반등해줄 때 제약바이오가 상승해주면서 2차전지가 옆으로 행보만 해줘도 코스닥 시장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직 죽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리가켄바이오는 5% 시장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62평 뚫어주면서 안착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 기관에서 상당히 많은 매물이 들어왔고요. 외국인이랑 개인은 팔았지만 기관에서 꾸준히 상승을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리가켄바이오도 죽었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지만 월차트를 보게 되면 RSI가 꺾였기 때문에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겠지만 여기에서 또 투사이클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에코프로 종목들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및 종목별 이슈로 이엔셀, 젠큐리스 상한가가 같습니다. 이엔셀은 뭐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그리고 젠큐리스는 볼 것도 없는 종목이긴 한데 점상으로 마감을 했어요. 점상으로 마감을 했고 뭐 자회사 주식 매각 결정의 상한가 손해는 봤지만 현금을 확보했다. 나노바이오 라이프의 지분 양도 그리고 주식 양도를 했다. 라는 소식에 점상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였는데요. 이재명 관련주가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재명 범야권 대선 후보 1위 소식 지속. 근데 뭐 대부분의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형제 엘리트나 CS 대장 노릇을 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보게 되면 고점에서부터 50%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 태워졌을 때 분자트를 보면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이 봉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 봉에서라도 굳었을 때 3봉, 5봉 조율하면서 빵빵빵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형제리트도 볼까요? 형제리트도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50%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좀 살짝 아쉽네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동홀딩스 넘어가고요.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섹터에 묶여 있는 종목이죠. 큰 상승을 만들어내고 조정받다가 뭐 파동이 워낙 심한 종목이라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비만 치료제로 연관되어 있는 삼천당 제약이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9.08% 음봉의 절반을 잡아먹는 캔들로 마감을 하였고요. 여기가 지금 강력한 저항대인데 여기를 뚫어줬어요. 뚫어줬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이 부분, 여기 부분 저항이고요. 그리고 다 저항대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규 매수로 접근하는 거는 저라면은 하지 않지 않을까. 만약에 강하게 올라올 때 거래를 태우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선물 매도나 공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암호 섹터들이 선별적인 상승과 하락이 나와주었는데요. 대장주인 엑스게이트 지금 살짝 쉬어가는 모습, 뭐 거래가 적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KCS도 마찬가지고요. 거래 잘 죽어주고 있죠. 아톤 마찬가지고요. 추세하는 살아 있습니다. 솔리드 이거는 오늘 5G 때문에 올라간 거긴 하지만 양자암호 섹터로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HFR 좋고요. 코비버도 오늘 상승해주면서 마감. 미국 시장에서 양자기술 종목이 급등을 합니다. 리게티 컴퓨팅, 혼나 컴퓨팅, 디웨이브 퀀텀, 아이온큐만 살짝 약세고요. 다른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내일 양자 컴퓨팅 종목들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게임주나 원전주 조정을 받아 마감을 하였고요. 원전주 잠깐 볼까요? 원전주들 보게 되면은 뭐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저점을 높여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게 되면은 저항권이겠죠. 만약에 한 요쯤이나 요쯤까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다 저항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 저라면은 평균 단가 왔을 때 정리를 하고 시장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죽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깨면 안 됐어요.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해줬는데 여기서 거래를 태우면서 급락 나 내려갈 거야 라는 하락의 신호를 보여줬죠. 여기 올라오면 저항입니다. 그리고 설령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저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전기술 선물 매도 되나요? 선물 매도가 될 것 같은데 되네요.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건물이래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할 때 공매도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기수도 마찬가지고요. 다 차트가 죽었습니다. 원전 쪽 차트가 죽었기 때문에 쉽게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한신기계, 일진파워, 에너테크, 우진엔텍, 에너토크도 마찬가지로 뭐 하방 인격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익 중이겠네요. G2파워, DK락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다. 대장주였던 한전산업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뭐 1파, 2파, 3파 뭐 이렇게 쭉 놔두면서 원래 상승을 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 여기에 돌려줬어야 돼요. 이렇게 돌려줬어야 됐는데 이렇게 추세에 대한 부분을 깼기 때문에 올라와봐야 다 저항입니다. 여기도 지금 못 들고 있죠. 22평도 못 들어서 62평은 쳐다도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항권이라 원전 쪽은 조금 뒤로 제껴두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50% 거의 60%까지 떨어졌는데 반등한다라고 하면은 신규로 매수하는 것보다 반등 파동을 보면서
선물 매도나 공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저 또한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시장의 하락을 주도하건 한 섹터는 뭐 반도체 2차전지였고요. 그나마 하이닉스와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을 해줬지만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의 하락을 막아주었고 조선 섹터가 코스피 시장의 하락을 조금 막아주었다 라는 정도로 시장을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미국장 좀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지금 조정 중입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0.74%, 엔비디아 마이너스 1% 정도, 애플이 상승해주고 있고 브로드컴이랑 리게티 컴퓨팅 양자 암목 쪽이 상승을 많이 해주고 있네요. 내일 우리나라 양자 암호 시장도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시외에서는 지금 좀 하락을 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주도 섹터 및 주요 테마 이슈 녹화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이게 올린 게 두 번째고요. 저는 버럭쌤 TV의 버럭쌤 제 스승님이고 한 3년 정도 쌤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식을 열심히 해보고 있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 너무 많고요. 이제 뭐 전문가나 뭐 트레이더 이쪽으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자신도 많이 없고 이렇게 메타인지랑 나름 시장을 읽어보는 능력을 키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서 귀엽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열어놓지 않을 거고요. 뭐 지금 아직 워낙 뭐 정확한 것보다는 연습을 해나가고 있는 저만의 채널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라 뭐 혹시나 들으시는 분들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 12월 27일 이제 날이 넘어갔네요. 12월 26일 녹화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